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정웅선임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긴장은 안 하시네요. 저요? 네. 왜요? 아니, 항상 긴장을 하셔가지고 제가 아, 연락을 그래요? 했었는데, 예. 네. 아니, 제가 오늘은 약간 자포자기입니다. 지금. 네. 예.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항상 시장 변동성이 커져서 예. 제가 오늘 꿋꿋이 제가 잘 지키고 아, 앉아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시황도 좀 끝나실 때쯤 해서 네. 이번 주 네. 한번 시장의 어떤 예측도 네. 한번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앞서 그 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그 환율이 좀 올랐던 부분 유럽 경기 침체 이슈가 예. 다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오후장만 해도 선물 동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네. 이제 지금 유럽장 하락에 따른 지금 이제 그 전반적인 상황들이 좀 부정적으로 좀 예상 호가들이 좀 많이 사실은 제가 오늘 환율을 보면서 물론 지금이 저희 이제 글로벌 라이브지만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고 한국 주식 시장도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 엄청 좋았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코스닥도 뭐 3% 넘게 네. 거의 4% 가까이 올랐고. 단기적으로는 그 6월 말 랠리를 보면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던 이유를 또 봐야 되는데 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반기 리밸런싱 영향도 좀 컸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낙폭이 과도하다면 예. 반기 리밸런싱이 좀 매수세가 일부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미국 시장이 좀 반영이 돼 있었고 예. 다행히 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이긴 했었지만 국내 시장은 이제 신흥 시장 내에서 가장 많이 빠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나올 수 구간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환율이 찬물을 끼얹었다. 네, 그리고 이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오늘 카카오를 포함해서 일부 그 국내 시장의 반도체 예. 업종까지도 상승을 좀 만들었던 요인이기 때문에 예. 오늘은 만약에 하락 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예. 제가 좀 이따 좀 한번 말씀을 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중국부터 뭐 간단하게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너무 뜨거워서 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오늘 이제 항생은 0.1% 상승했고요. 심천은 0.5%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 이제 그 6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지표가 54.59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예상이 49.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3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야. 즉 의미가 있었던 거는 예. 이게 교통, 외식, 특히 이제 부동산이 홍다 사태 이후부터 계속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실제 금리 하락과 함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정부 스탠스가 이제 부양 쪽으로 이끌면서 예. 좋아지고 있는 게 지표까지 확인이 가능했고요. 어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개발도상국이 혼주세인 가운데 중국 주식 시장은 거시 경제 지표 상승으로 올라갈 거다. 그래서 내수 시장 개선과 함께 좋을 것이다라고 예. 예상했던 부분들까지도 오늘 시장에 이제 뭐 전주 상승까지도 많이 반영이 돼 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제니 옐런 재무장관과 류어 경제부총리가 화상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달 반 전부터 계속 강조해드렸던 게 관세 인하였죠. 예, 그게 이제 시한이 7월 5일까지 이제 주하더라고요. 7월 6일이 이제 만기 4년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예. 만약에 7월 6일이 되지 않으면 8월 23일이 이제 4년 만기입니다. 예. 이거를 이제 인하를 해줘야 되는데 예. 대상되는 금액은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2,500억 달러 수준이고 이미 1,200억 달러는 7.5%로 관세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추산했을 때 미국 기업들의 손실이 1조 7천억 달러 정도 이로 인해서 이제 관세로 인해서 예. 그리고 가계 부담이 연간 1,300달러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게 CPI로 따졌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3%에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단기적으로는 0.2에서 0.3% 영향을 좀 미칠 겁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물가에 대한 부분들 물가가 잡혀야지만이 시장 반등이 이끌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네. 이제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이슈들도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서 제가 확인이 좀 일부 있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전 무역 대표부 관리를 통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중국과 싸우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거든요. 결국엔 11월 중간 선거를 위한 플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이제 관세 인하 조치가 일부 이제 소비재 쪽에 있는데
당연히 전략 품목 관세 인상 조치가 또 있을 거다. 네. 이제 결론은 일부 품목에 대한 수혜지만 일부 품목은 오히려 관세 인상이 되거나 유지가 될 거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뭐 전기 설비나 신에너지, 자동차,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 수혜지만 나머지 품목들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인 입장이고요. 네. 지난번 출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중국 시장을 볼 때 단기적으로 우리가 팔아야 될 구간들, 그러니까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구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중국 돼지고기 가격이 지난번에 생동 가격이 11위안에서 16위안까지 세 달 동안 40% 급등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 석탄 때도 그랬지만 이제 발개위에서 양돈 업체를 소집했다는 뉴스가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CPI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2.1%가 나왔죠. 이번에 컨센서스가 2.5%인데 만약에 CPI가 이미 어떤 물가 상승에 따른 부분들이 후속 조치였다면 이미 많이 올라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미리 사전적인 조치였다면 이제 호재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3% 이내에서는 큰 네. 영향력 없겠지만 이로 인해서 만약에 차익 실현이 빌미가 된다면 좀 유익 있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7월 9일에 있거든요. CPI 예. 발표가.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증시에서 수익이 나고 있었던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매도나 아니면 이제 추가 매수 입장에서의 이제 관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확인하고 확인하고 가는 게 좋다. 확인하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이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종목을 더 말씀드리면 통이. 통이. 같은 경우, 예. 예. 지난 한 달간 폴리실리콘 장기 공급 계약이 3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22만 톤이었고 지난번 출연 때 말씀드렸던 게 21만 톤. 22만 톤만으로 작년 수주액의 2배 가량을 이미 달성을 한 거거든요. 예. 이로 인해서 예상 지배 주주 순이익이 120억 위안 정도 예상된다. 올 상반기에만. 그래서 300% 이상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을 좀 이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볼 수 있는 거는 태양광과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제가 내일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바이오까지도 상승을 좀 랠리 좀 이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통이가 이제 폴리실리콘의 어떤 대장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중국에서. 예. 윤기실리콘과 예. 같이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중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 관세 얘기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관세를 통해서 관세 완화를 통해서 만약 미국의 어떤 경제나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효과 자체는 1.3% 정도면 예. 우리가 예상하는 큰 인플레이션 하락 효과는 크진 않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그 지금 돌파구가 없었던 시장에서 예. 이제 하나의 또 신호를 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예.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정치적 입장에서 관세는 풀어줬는데 완화를 해줬는데 전혀 인플레이션과 관계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바이든은 독박을 쓸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되게 신중하게 좀 봐야 되는 게 아닐까. 그 관세를 한 게 본질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란 중요한 롤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그걸 이제 걷어냈는데 예. 효과는 효과가 없다. 없어. 그럼 이제 독박이죠. 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견제도 실패하고 예. 그래서 만약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그냥 조건이 없는 관세 철폐보다는 예. 이제 전략 상품 민감한 영역 오히려 관세를 인상해 버리고 음. 민감하지 않은 영역은 풀어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플레에 영향을 미친 건 생필품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풀어버리고 민감한 것들, 예. 네, 그러니까 뭐 전략 자산이나 아니면 기술 수요에 관련된 것들은 더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 쪽으로 아마 약간 양극화, 바벨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엄격하게 할 것은 더 엄격하게 하고 풀 것은 확실히 풀어버리고 그렇게 가겠다는 게 아마. 예. 타이 무역 대표도 계속 반대했던 이유가 이 지렛대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좀 지켜봐. 좀 반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도 한번 같이 볼까요? 지난주 마지막 날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워낙에 체감 지수는 굉장히 좋지는 않았고 1% 내외 정도 상승 마감했었는데 일단 우리 이제 미국 시장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이 이토록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단기에 단기에 뭐 어떤 걸 반영했을까요? 뭐 너무 많지 않을까요, 지금? 예.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런당 $5로 유가. 넘어가면서 유가 영향이 예, 컸지만 예. 제일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 리세션이 있고 나서 과거 사례를 보면 7, 80년대에는 기업 이익이 15% 급감을 했었고요. 네. 90년대는 20% 급감을 했습니다. 음. 우리가 막연하게 침체만 있었던 건 아니고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기업 실적, 그러니까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 실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예.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일단은 지난주에 GDP 나우를 통해서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2.1%, 결국에는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경기 침체, 리세션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확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했던 게 ISM 제조업 지수 내에서 신규 주문이 25개월 만에 처음으로 50을 하회를 했습니다. 예. 신규 주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보면 수출 국가에게 6개월 선행 지표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지금 구리 가격 하락과 더불어서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거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예. 연준이 금리를 50 이하에서 올린 적이 없다고 뭐 전체적으로 평가가 돌고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네. 재고 자산과 신규 주문의 스프레드 차이가 마이너스 6.8로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6.8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를 이제 과거에 올린 적이 없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고 결국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국채 금리 하락과 기술주의 기술적 반등을 지난주에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날 지금 특징 종목은 당연히 계속적으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아, 맞아요. 예. 마이크로부터. 예, 예. 지금 예타곤 쪽에서 가장 그 서학 개미들이 많이 샀던 탑 10 종목들 상반기 내에서 네.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대다수가 예. 반도체고요. 이제 특히 이제 SOSL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80% 하락이 좀 있었고, 속슬. 예.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과 더불어서 같이 표현을 해보자면 국내가 30% 빠질 때 미국이 45%를 빠졌습니다. 상위 10종목은. 근데 그 대다수의 종목들이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또 지나서 보면 예. 굉장히 이제 큰 폭의 하락은 또 기회이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마이크론이 지난번에 제가 모건 스탠리에서 내년 그 서버 DRAM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제 특히나 가이던스 발표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었는데 실제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2022년 그 PC 출하량이 전년 대비 9.5% 감소할 거다. 그리고 컨슈머 PC 수요가 13% 정도 수요가 감소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가전 쪽은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자체로 보면 3% 내외 정도 담당하는 점유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과도했고 이게 왜 이렇게 빠지느냐?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지금 최근에 그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EPS 추정치가 6% 가까이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예. 근데 2018년 4분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EPS 추정치 지금보다 지금은 오히려 EPS 추정치가 더 내려가야 되고요. 그때랑 비슷해진다고 하면 주가는 이미 그만큼 내렸다는 거고요. 예. 다만 2019년도에 반도체 주식들이 반등을 못했습니다. 어. 이걸 반영해서 지금 주가는 과도하게 과매도가 나오고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선반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제 선반영에 대한 부분 때문에 낙폭을 그래도 지난주 마지막 날 좀 축소를 했던 부분들은 의미 있게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한 가지 이제 왜 더 많이 빠졌냐 또 한 가지 또 보면 반도체 지원법 통과가 늦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상징하는 바가 공화당 상원 이제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기후와 사회정책 패키지를 대살려고 하면 미국 반도체 초진 법안을 무산시키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인텔이 이미 200억 달러 정도 투자 예정이 있죠. 최종적으로 1,000억 달러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TSMC와 삼성전자의 그 메모리 투자가 늦어진다는 점이고요. 그로 인해서 보면 당연히 장비주들이 좋지가 않은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반등의 계기가 일부 필요한데 제일 중요하게 보는 이벤트가 7월 14일에 있는 TSMC 실적 발표입니다. 예. 그때 이제 중요한 건 그 예상보다 잘 나온다면 충분히 미리 그 시장의 우려를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 요즘에 뭐 TSMC가 얘기가 좀 많이 있잖아요. 네네. 예, 뭐 컷 오더에 네. 뭐 10% 이상 뭐. 그래서 대만 언론에서 6월 달에 나왔던 얘기가 예. 이제 가동률이 하반기에 90%까지 떨어질 거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내년 판가 인상을 예. 일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못하고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네. 이제 만약에 5월까지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고 3분기 예상치도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언더슈팅이 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갔을 때 애플 수주량 때문에 더 올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오히려 반등의 계기가 하나의 또 될 수도 있다. 다만 최근 가동률 하락에 따른 부분들이 미리 이제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이슈를 좀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그로 인해서 보면 테슬라도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예. 이제 지난번에 25만 대 정도 이제 6월달에 판매가 있었고 신생 전기차 업체들 판매가 굉장히 호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31만 대보다는 1분기보다는 둔화됐다는 점이 좀 부각이 됐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 25만 대 이하까지도 미리 주가에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컨센서스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오히려 저는 이제 지금 볼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비트코인 대출 업체가 또 파산 지금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네.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예.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반도체는 사실 미래 산업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러다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있어야 될 네네. 예,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지금 이제 만약에 선반영이 됐다면 지금 반도체 섹터가 어느 정도 그래도 다 거의 대부분 선반영이 된 건지 뭐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는 미래에 있어가지고 꼭 내가 투자할 부분인데 지금쯤이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가도 괜찮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예. 그 실적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가장 키워드는 이제 경기 침체잖아요. 예, 이 경기 소비재에 가깝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과도하게 반영이 됐다 보고 있고요. 예, 서버 드램이나 일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내년에 이제 캐펙스 투자를 좀 다들 투자를 꺼려하는 상황에서 일부 금액 감액에 대한 부분들이 미리 반영이 돼 있고 예. 최소 이제 반도체 주기는 주가로 보면 6개월 먼저 선행을 하거든요. 6개월 그러니까 먼저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고통스러워 하는 거는 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미리 반영을 하는 거고 예, 이제 만약에 이제 안 좋은 이슈가 있고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오히려 업황이 안 좋을 때 주가가 또 미리 움직이기도 예, 합니다. 6개월 예, 선행을 하다 보니까 예, 최소 6개월입니다. 최소. 그러니까 제가 보는 상황에서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보면 오히려 하반기 정도 되면 완벽하게 이제 투자가 가능한 단계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경기 침체나 이제 결국에는 소프트 랜딩이 좀 안 되는 건 금리잖아요. 네. 결국에 낮추기 위해서는 CPI인데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 네. 네. 이게 이제 존슨 레드북 소매 판매 증가율입니다. 존슨 네. 레드북? 네네. 예. 네, 존슨 레드북이고요. 이게 이제 미국 전에 9,000개 소매 판매점의 전주, 전월, 전년 매출 증감률이 예. 이제 매주 발표가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개인 소비 향방을 좀 추적 가능하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선행적으로 좀 알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은 핵심 물가 상승률에 지금 정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예. 지금 6개월 산행을 하는데 지금 5월 달부터 저 빨간 선을 보시면은 하향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하향을 했다는 거는 최소 6개월 안에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잡힐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저는 3개월 이내에서 만약에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경기 침체와 그리고 피크아웃에 대한 물가 피크아웃에 대한 네. 부분들이 일부 반영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최근 이제 7월 13일에 있는 CPI 발표가 좀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바로 이번 달에 반영이 지난달께 바로 반영이 되기는 힘들거든요. 예.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만약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리 반영을 해서 미리 이제 주가가 움직인다고 치면 이번 달에 만약에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있다면 주가적인 타이밍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다음 뉴스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6월 시장 하락을 이끌었던 이제 휘발유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 네. 갤런당 4.8달러 미만으로 지금 안정권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도 이슈가 됐던 게 JP 모건이
유가 상한제 역풍 우려로 최악의 경우에는 유가 3배 가량 좀 아니 올라갈 수 유가를 380불까지 본다라는 네. 얘기를 또 있다. 네. 하셨더라고요. 당연히 공급을 줄이면 네. 그렇게 시나리오도 가능한데 진짜 예. 보면서 이제 아이고 이제 막 던지기 시작하는구나. 최근에 JP모건에서 막 던지기는 합니다. 예. 예. 코라나비 형님께서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예. 네, 일단은 바이든이 예. 미국의 공공부자 해양에서 이제 새로운 원유 가스 시출을 금지하겠다고 선거 공약에서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를 재개하겠다. 이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제 환경 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미국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보면 바이든의 스탠스를 엿볼 수가 있었고 이제 기업들에게 생산과 그리고 이제 그 시출을 계속적으로 늘리게 하겠다는 강력한 좀 시그널을 또 보였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일부 이슈가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12일에 화요일에 네.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 발표가 있거든요. 예, 네. 거기에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원유 안정권에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이 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출연 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밀 가격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또 하락을 하고 있었고, 맞아요. 요즘에 네, 다 농- 빠지고 있죠. 예, 농산물 가격들이 이렇게 안정화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보면 그 우크라이나 재고의 운송이 시작될 수 있다. 밀 같은 경우는 그리고 겨울밀 수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인데 네. 아시다시피 이제 일부 상품 관련된 포지션들은 다 이제 선물 거래가 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뭐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은 원자재들 상당수 고점들이 20에서 50% 하락이 했습니다. 이게 수급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제 중요한 건 6월 24일 주간에만 150억 달러의 자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최근에 에너지주와 그리고 원자재 관련된 자금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게 4주 연속 좀 지속되고 있는 흐름 내에서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제 일단은 단기 수익 실현, 실현하는 고점을 물량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예. 이제 또 대세적인 시각들은 다시 갈 거다. 이제 다시 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예. 이제 사실 제가 2014년에 원유의 100불 이상대를 경험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이게 원자재 관련돼서 고점에서 잡히면 진짜 몇 년 답이 동안 없습니다. 헤어나지 못합니다. 특히 레버리지 투자 같은 경우는 거의 회복이 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그만큼 이제 단기 포지션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왔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서운 또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뭐 이것까지 저희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그럼 이번 주에 네. 이제 못하신 부분 내일에 조금 이제 추가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이번 주에서 저희가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장을?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물가가 예. 최근에 좀 잡히고 있는 흐름이었고 네네. 사실 우리가 보는 물가가 왜 중요하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좀 따져보면 결국에는 이제 금리와 함께 일부 스탠스가 완화될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12개의 경기 침체 기간 동안 경제가 2.5% 위축이 됐었고 실업률이 3.8% 그리고 기업 이익이 15%가량 하락을 했었습니다. 예. 회복되는 데는 10개월 이상 걸렸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앞서 이런 이제 많은 물량들이 미리 선반영이 돼서 많이 내렸던 거는 이런 데이터적인 부분들이 미리 선반영이 많이 됐던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용 보고서가 이번 주에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고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고용이 만약에 좋지 않다 그러면 그나마 연준이 자신했던 게 고용이 괜찮기 때문에 공격적 금리 올리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게 좀 완화가 될 수 있는 흐름이고 다음 주 CPI가 만약에 피크아웃을 완벽하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여러 또 힌트를 준다면 예. 오히려 단기적인 타이밍으로 보면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그래도 또 다시 매수 구간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매수 구간이 올 수도 있다. 한번 시장을 같이 보시면서 또 정선희 매니저님의 안목을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너무 좋은 말씀해주신 미래에셋증권 정선희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2부에는 최근 미국 현지에서 늘 살아있는 정보 전해주시는 이남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미국 현지에 계신 교수님 줌으로 연결할 예정이고요.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투자 위더 스타
본선 2라운드 총 7명의 치열한 경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선 2라운드 주제는 바로 향후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산업과 탑픽을 선정하라. KB증권 신동준 상무님 모셨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4명의 참가자가 오늘 결정됩니다.